네, 봅시다. 이걸 할 때 코사인 x 구하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게 직육면체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육면체는 여기 있는 이 선 있죠, 여기 있는 선. 여기 있는 이 선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평면하고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선을 연결해도 얘랑 수직이고요. 얘가 여기에 선을 연결해도 이놈하고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는 대각선, 여기 있는 대각선이랑 연결해도 이 빨간 선이랑 이 파란 선이 수직이 됩니다. 그 다시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빨간 선이 아래에 있는 평면과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선은 이 평면 안에 있는 모든 직선과 무조건 수직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이 선도 있죠. 아래에 있는 평면과 수직이기 때문에 이 선과 이 선이 수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말씀드렸지만 삼각비는 전부 어디서 나오는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삼각형은 그냥 가지고 오면 되겠죠. 가지고 오면 되고 여기가 x고 여기가 직각이 될 거거든요. 가지고 봅시다. 이 길이 얼마입니까? 네, 이 길이는 4. 자, 여기 길이 구해야 되거든요. 여기 길이 구해야 되는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길이가 뭐지? 하고 잘 모르겠으면 이 선이 포함된 평면을 보면 되거든요. 얘는 뭐다? 이 직사각형 안에 들어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 좀 이상하네요. 여기가 8인데 됐죠? 이렇게 있는 선이거든요. 여기가 8이니까 3대 4대 5. 그럼 이건 3의 2배, 이건 4의 2배니까 이건 5의 2배 되니까 얼마?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0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워지죠? 얘가 10이에요. 그럼 얘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가 직각삼각형이고 뭐 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할 수 있죠. 이거 피타고라스 할 때 조금 우리 센스 있게 합시다. 할 때 이거 4랑 10이면 애들이 그냥 여기서 제곱해서 구해도 되는데 얘들이 둘 다 2로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이게 숫자가 작아서 계산이 이게 훨씬 쉽습니다. 루트 이거 제곱하면 얼마? 4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얼마? 25. 그러니까 얘들이 더하면 루트 29죠. 그럼 얘랑 얘랑 닮은이거든요. 닮은이가 몇 배 차이 나죠? 2배. 그럼 여기다 2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루트 29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럼 코사인 x는 뭐분의 뭐가 된다? 2루트 29. 그렇죠. 이거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 이 삼각형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구하시면 돼요. 자, 이게 x니까 얘랑 닮음이라면서요? 코사인 x는 뭐분의 뭐가 된다? 네, 루트 29는 그거가 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단원이 삼각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길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됐죠? 그럼 굳이 이걸 2로 나눠서 이걸로 구했으면 이걸 다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는 뭘 구하기 때문에? 비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분의 이거에도 결국 2로 약분하면 똑같이 이거 나올 거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이거 이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 할 건데 코사인 법칙 할 때 이거 나오거든요, 여러분. 코사인 법칙 공식이 뭐냐면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인데 얘가 A잖아요. 이게 세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이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 요거 할 때 일단 10부터 좀 약간 긴 맞죠, 좀 기니까. 근데 할 때 막 여기 숫자 되게 더럽게 주고 막 12 주고 여기 8 주고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면 숫자 너무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둘다 4로 나눠요. 4로 나누면 이거 얼마? 2, 이거 얼마? 3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코사인 법칙에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기 때문에? 삼각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4대 8이라고 안 하잖아요. 보통 몇 대면? 1대1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예요. 아, 어려운 문제네요. 자, 봅시다. 요거 이렇게 적은 건 알겠어요? 지금 문제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 끝이 여기 끝이 여기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그럼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당연히 직각이겠죠, 그죠? 이렇게 적었으니까 여기도 직각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안 봐도 그냥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뭐가 됩니까? 합동이 똑같은 삼각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또 x가 될 겁니다. 됐나요? 자,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제가 중학교 도형 중에 뭐가 제일 어렵다 그랬죠? 닮음이 제일 어렵다 그랬죠. 닮은 문제라서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체크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직각이면 여러분 봅시다. 여기 직각일 거라서 얘들이 다 몇 도 나오죠? 자, 요걸 점이라고 이걸 x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그럼 이 점이랑 x랑 다음 90 나오죠? 얘들이 더해도 몇 도죠? 90. 그러면 얘랑 x에다가 점을 더해야 90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얘랑 더해도 90이니까 이것도 뭐 돼요? 점이 되겠네요. 됐나요? 이거 직각이죠? 얘들이 더해도 90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점이면 얘는 뭐가 됩니까? x가 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네, 탈문이 된다는 걸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일단 닮음이 되겠고요. 그래도 킹 받긴 하네요, 문제가. 이걸 x로 넣으면 이게 5-x니까 이걸 x로 넣고
뭐를 x로 놓는 게 좋을까요? 이걸 x로 놓을까요? 얘를 x로 놓으면 안 되겠구나. 얘를 k로 놓을게요. 여기 길이를. 이 길이를 k로 놓으면 요 길이는 뭐가 됩니까? 네, 이 길이 당연히 k 되겠죠. 좁은 거니까. 네. 자, 이 길이가 오니까 여기 길이 얼마 돼요? 5가 되죠. 자, 직각삼각형입니다. 여기 3, 여기 5. 여기 얼마일까요? 4. 네.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나요? 이 길이 얼마인가요? 여기까지 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돼요? 그렇죠. 3-k가 되겠죠. 끝까지 다 씁니다. 자, 이 삼각형이 삼각형 닮은이거든요. 길이가 몇 대 몇 대면? 3대 4대 5. 그럼 얘도 몇 대 몇 대면? 3대 4대 5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답니다. 아니면 피타고라스 하셔도 될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나와 있거든요. 제가 K로 적긴 적었는데 닮은이라서 이거 할 필요도 없네요. 그죠? 얘가 직각부터 X까지라서 직각부터 X가서 제일 짧은 거거든요. 그럼 3대 4를 보면 이게 1이니까 얘는 3분의 3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3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3분의 5가 될 겁니다. 3대 4대 5 분자 보면 그럼 얘가 3분의 5라서 둘이 나오면 3분의 9니까 3 됐나요? 그럼 다 됐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x인데 직각상에서 이게 5고 이게 3분의 5죠. 그럼 피타고라스 하면 이거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코사인 사인 텐제 다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피타고라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둘 다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아니 3으로 나누면 3분의 5랑 9분의 5로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요 지금? 5로 나눠야죠. 5로 나누면 내 직각상이 뭐 됩니까 이거? 1이랑 3분의 1 나오죠. 이것도 약간 킹 같지 않습니까? 분수꼴이니까 둘 다 뭘로 곱하면 3으로 곱하면 이제 3, 3 곱하면 얼마? 1대 3이 되죠. 이게 피타고라스 무조건 쉽거든요. 피타고라스 하면 이제 얼마? 이것도 10이 되겠죠. 여기 x니까 여기서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탄젠트 구하는 게 무조건 쉬워요. 우리가 구하는 거 뭐라고요? b죠, b. 그래서 길이 여기서 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제곱해가지고 이거 제곱 더하고 통분해가지고 루트 씌워서 막 꺼내고 그러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b만 알면 되니까. 자, 이 정도 문제 나오면 뭐 교육 잘하는 거죠, 뭐. 이게 정팔각형인데 문제를 보면 짜증나는 게 뭐냐면 길이가 하나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이가 안 나와서 짜증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뭐를 구하는 거다?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길이를 여러분이 임의로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L로 두고 푸셔도 되고요. A나 뭐 미지수로 놓고 푸셔도 되고요. 풀면 약간 멍청한 짓 같죠?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1 같은 걸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거 비둘 때 좀 귀찮으면 한 12 정도로 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12가 약수가 많잖아요. 1, 2, 3, 4 뭐 이렇게 약수가 되니까 한 12 정도로 두고 푸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미지수로 놓고 풀지 마세요. 웬만하면 좀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혹시 정팔각형 요거 한각의 크기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540? 야, 한 바퀴가 300.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야, 한 바퀴 다 돌아야 360인데 540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120? 120? 120 훨씬 큽니다. 요건 좀 기억해 둡시다. 일단, 그 다각형 있잖아요, 다각형. 네. 다각형의 외곽의 총합은 무조건 360이 나와요. 증명도 별로 어렵진 않은데 외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하나 외워두십시오. 자, 이렇게 봅시다. 이제 역으로 추론해 볼게요. 정삼각형은 한각 얼마예요? 60. 아니 정신 차리라고. 야, 각 세 개인데 자, 정삼각형 한각이 얼마예요? 60이죠. 근데 이걸 요 관점에서 보면 외곽이 항상 꼭지점마다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 몇 개 나오냐? 외곽이 3개 나오죠. 3개 나오는데 다 더하면 360이에요. 그럼 셋다 각 똑같을 거니까 이거 한각이 얼마? 120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60이 나온다. 왜냐면 2개 나오면 80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정사각형 한각의 크기 얼마죠? 90. 뭐 당연히 아래 거 다 더하면 360이니까 4로 나누면 90 이렇게 되는데 이걸 외곽 관점에서 보면 외곽이 4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한각이 뭐다? 360을 4로 나누니까 이게 90이니까 한쪽도 9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육각형만 좀 하겠습니다. 정육각형은 그러니까 이거 보통 요거는 애들이 외우는데 정육각형 이렇게 나오면 정육각형은 얘들을 대각선을 이어서 다 자르면 얘들이 뭐가 되냐면 정삼각형 6개 되거든요. 정삼각형 6개 되니까 이각 60, 이각 60에서 이각 자체가 120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이렇게 외우는데 정육각형도 당연히 외곽이 몇 개 나오죠? 정육각형이니까 꼭지만 하나씩 나오니까 6개 나오겠죠. 다 나오면 360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6으로 나오니까 이거 한 개가 얼마? 60이 되니까 당연히 여기는 얼마나 된다? 120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팔각형은 외곽 몇 개 나올까요? 8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360을 뭘로 나눈다? 8로 나누면 이게 한각이 45도가 됩니다. 이게 45도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나 된다? 135도. 그래서 한각이 135도가 나는 각이에요.
그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한각이 135도가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135도가 되는데 일단 보시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으니까 이건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이고요. 모양 더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135도기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45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각이 22.5도가 되는데 22.5도는 우리가 모르는 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쓰는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 이 문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얘는 뭘로 봐야 되냐면 둔각삼각형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둔각삼각형이 나오면 이런 둔각삼각형이 나온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줍니까? 이 선을 뭐 한다? 연장하죠. 연장한 데다 여기다 순서리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밑변으로 보고 이걸 높이로 보잖아요. 요 관점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얘가 세트하면 얘도 세트가 될 거거든요. 여기다 연장을 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다 연장을 하면 이 각이 몇 도가 되냐면 45도가 되죠. 외곽이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선리말을 내립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여기가 직각이고 이거 45도니까 여기도 45도 되겠죠.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b가 중요하니까 여기 1, 여기 1, 여기 루트 2. 그럼 여기가 루트 2면 여기도 루트 2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으면 끝났습니다. 탄젠스타 구하는 거네요. 우리 삼각비 구하려면 무슨 삼각형 나와야 된다? 요 직각삼각형 보이십니까? 요거! 보이시나요? 자, 이 직각삼각형의 세타라서 탄젠트는 이거분의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끝났죠.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유리화만 시켜준다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수 있겠네요. 일단 진짜 할 거 없어요. 아마 수원 수업 제 수업 들은 학생들도 있을 건데 그때 아마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거든요. 오늘 하여튼 보면 이거 진짜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저는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수 한번 할게요. 함수에 대한 내용은요, 함수에 대한 내용이 수학하에 함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수학하에. 그래서 내가 함수가 좀 약하다 하면 그 단원의 내용을 조금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별게 없어요. 거기서 필요한 개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내용은 정말 별로 볼 게 없고, 예, 지수함수든 로그 함수든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건 사실 그냥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래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원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수함수 전부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고요. 물론 기본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물론. 그리고 수도 극한 연속은 사실 그래프 정확하게 안 그려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미분부터는 다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에서 지금 수원수태에서 다루는 거의 주 내용들이 그래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중상 난이도 문제까지 올라가게 되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뭐 이렇게 모르겠다고 들고 오면 이게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프 그려봤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고 저는 보통 반대로 합니다.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안 되면 수식으로 하는 게 저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 일단 그래프 자꾸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 일단 기본형 뭐 하자? 외우자. 기본형이었으면 두 번째는 이 기본형을 전부 뭐 한거나? 대칭이동하거나 평이동해서 나타낸다. 자, 이거 했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거부터 좀 설명합시다. 대칭이동 5개 해줘야 되죠? 자, 대칭이동 5개 뭐 있죠? X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축, Y 마이너스 X입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나올 때마다 적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느낌. 자, X축 대칭하면 뭐가 뭘로 바뀌죠? X축 대칭하면 뭐가 뭘로 바뀌죠? 네, Y가 마이너스 Y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적겠습니다. X 대칭하면요, 얘가 뭘로 바뀌냐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능력 표시하셔야 돼요. 능력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보는 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기호가 있으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뭐다? 순서상이죠. 그러니까 얘가 X 값도 하나를 가지고 Y 값도 하나를 가진 값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얘는 좌표 평면 위에 올리면 점입니다. 점. 됐죠? 근데 얘가 되게 많아요. 얘가 되게 많으면 이 점들을 여러 개 찍을 수 있겠죠. 그럼 얘들을 연결하면 얘가 뭐가 된다? 도형이 될 겁니다. 네, 그래프 도형이 될 겁니다.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x, y에 관한 식이다 이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은 여기에 능력까지 적어줍니다. 이렇게 뭐 아시겠지만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이렇게 xy 관한 1차식이다. 그럼 뭐가 된다? 직선을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거 직선이 됩니다. 직선. 근데 x는 2차인데 y가 1차예요. 그럼 이거 몇 차함수죠? 2차함수가 되겠죠. 당연히 뭐 y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통선이 된다고요.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그러니까 xy 관한 식이잖아요. 이를 그냥 뭐다? 그래프 혹은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이 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떤 도형이 있는데 x축 대칭을 했다고요. x 대칭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y가 마이너스가 바뀐다. 자, 저번보다 좀 더 어렵게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좀 친해지라고. 아시겠죠? 이제 요거 제가 저번엔 이렇게 적어드렸거든요. 자, x 대칭하면 y가 마이너스가 바뀐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중학교 수준이죠, 이게. 중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제 요거 좀 친해지라고. 자꾸 보면, 그러니까 일단 수식적인 무언가를 봤을 때 거부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 그냥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y축을 하면 뭐가 바뀌죠? x의 보고 바뀌죠? 그러니까 뭘로 바뀐다?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y는 이렇게 이제 바뀌겠네요. 자, 혼자도 꼭 적어보세요, 여러분. f x, y는 자, 원점 대칭하면 뭐가 바뀐다? 네, 둘 다 바뀌니까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됐나요? 자, y는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죠? x, y 자리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식이 뭐로 바뀐다고요? 네, y, x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 뭐 구할 때 구하는 방법이다. x, y 자리 바꾸는 거 무슨 함수 구할 때 하는 거죠? 역함수 구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역함수 구할 때 대칭이구나. 자,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 푸는데 갑자기 여러 문제 푸는데 문제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갑자기 이런 게 적혀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자, y는 fx랑 같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인 거 알고 계시죠? 문제 갑자기 이런 거 나와요. 뭔가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냥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얘가 원래 누가 없는 자리예요? x 온 자리에 봐야겠죠. y는 x가 있잖아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해야 된다? 이거 역함수 문제인가? 그냥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시작을. 이거 역함수 문제인가? 왜? 마이너스 대칭이가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보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자꾸 익숙해져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면 힌트들을 아무렇지 않게 요 조건 하나 나왔고 요 조건 하나 나왔으니까 역함수를 한번 일단 접근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y 이건 거의 안 나온다고 했죠, 요새. 거의 안 나오는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더하면 뭐가 뭘로 바뀐다? 문자도 바뀌고 부도 바뀌고. 그럼 x가 뭘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y. y가 뭘로 바뀐다? 마이너스 x로 바뀌고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수 있겠네요. 되나요? 자, 저번이랑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는 것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뭐 사실 저는 뭐 4점짜리는 관심 없습니다, 쌤. 하면 몰라줍니다. 몰라냅니다, 이거. 몰라내는데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평행이동 한번 해볼까요?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그럼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이랑 도형의 평행이동이 다르거든요. 사실 대칭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이랑 도형의 평행이동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점은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는다고요. 순서상. 점 한 개니까 1,3 아니면 뭐 10,-2 이렇게. 도형을 어떻게 적는다고요? 저기 적었듯이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도형. 자, 이거를 x축으로 p만큼 이동하고요. y축으로 q만큼 이동할 겁니다. 어려우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점은 이동하면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죠. 그죠?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놈이 1,2다. 얘를 내가 x축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뭐 5만큼 이동할 거다. 그러면 자 1,2는 이렇게 되는 점이잖아요. 좌표 평면에 여기에 그려지는 1하고 2고 여기에 찍히는 점이거든요. 이 점을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오른쪽으로 3만큼 가겠죠. 이렇게 3만큼. 위로 얼마만큼 간다고요? 5만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점 좌표 구할 거니까 이 점 x좌표는 당연히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4가 되겠죠. 1 플러스 3이 되겠죠. 4가 되겠죠. y축으로 5만큼 올라가니까 y좌표는 얼마 돼요? 그렇죠. 2에서 5만큼 올라가니까 7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된다? 4,7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수 있고요. 자, 도형은 우리가 이거 좀 외워달라고 그랬죠? 증명은 제가 나중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진짜 익숙해지고 나서 증명하고 그냥 딱 보여주고 알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 들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x 대신 뭘 집어넣어줘야 된다? x 마이너스 p 넣어야 되고요. y축으로 q만큼 이동 y 대신 뭘 집어넣어줘야 된다? y 마이너스 q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얘는 f x 마이너스 p 콤마 y 마이너스 q가 된다. 그리고 넣으면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네요. 그죠? 제가 처음 수업할 때 첫날 이렇게 적었으면 이해하셨을까요? 자,
조금 문자들 조금 익숙해지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거 봤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난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전 영상들에는 제가 이렇게 안 적고 그냥 이렇게 적거든요. y가 마이너스 y라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냥 그거대로만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나올 때마다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건 이미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 아시고, 이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은 모든 함수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 맞죠? 모든 함수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에서 대칭이동 평행이동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뭐를 해보자? 기본형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가 함수니까 함수는 당연히 기호로는 y는 fx가 됩니다. 자, 적어볼까요? y는 fx가 되는데 1차 함수는 얘가 1차식이에요. 얘가 1차식이니까 1차 함수라고 하고요. 얘가 2차식이면 얘가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얘가 유리식이면 유리함수가 되고요. 얘가 무리식이면 무리식이 되겠죠. 그럼 지수함수니까 당연히 이놈이 뭐가 돼야 된다? 지수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무슨 꼴로 나온다? 거듭제곱꼴로 나와야 된다고요. 거듭제곱꼴로 나와야 되고, 거듭제곱꼴 중에 제일 쉬운 이놈의 기본형은 뭐가 되냐면 y는 ax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자, 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y는 a의 x승인데요. 지수 공부는 좀 하셨죠, 여러분? 네, 지수 공부는 뭐 어느 정도는 좀 하셨던 걸로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네. 왜 0보다 커야 되는지 좀 설명합시다. 이게 우리가 삼각함수를 할 때도 요거 이제 나중에 설명을 조금 더 할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를 정의내리려면 함수라는 게 뭐냐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대응하는 형태를 다 함수라고 해요. 다시 할게요. 함수라는 건 뭐냐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대응하는 관계를 다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요, 여기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거에 대응하는 y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요 x에 넣는 게 이제 실수 전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a가 음수가 되면요, a가 음수라고 합시다. 그냥 마이너스 2라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적혀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x에 아무거나 못 넣어요. 물론 당연히 x에 1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제곱하면 3 넣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를 못 넣냐면 분모가 짝수인 애들 못 넣어요. 그러니까 분수꼴인데 분모가 짝수인 애들 못 넣거든요. 왜냐면 얘를 집어넣으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루트 2를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2에 2분의 1은 바꿀 수 있죠. 루트 5를 뭘로 바꿀 수 있죠? 5에 2분의 1, 그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2분의 1을 넣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루트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뭐가 된다? 루트 한 음수가 되죠. 루트 한 음수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거 허수잖아요. 그죠?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는 실수 y가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그러면 이 x 값에 대응하는 y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가 함수가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함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음수가 오면 여기 짝수 무조건 못 넣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3도 안 되고 마이너스 4도 안 되겠죠. 따라서 a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a가 0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게 0의 x승이다. 0이 되면 당연히 여기 1 집어넣으면 0의 x는 1, 2 집어넣으면 0의 제곱은 0. 제가 뭐라고 했죠? 0의 x는 0, 0의 제곱은 0, 0의 세제곱은 0 이렇게 될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를 못 넣냐면 이때는 x가 음수를 못 넣어요. 자, 알고 계시죠? 2의 마이너스 1승은 뭐가 됩니까? 2의 1승분의 3의 마이너스 2승은 뭐가 됩니까? 3의 2승분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x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0의 마이너스 1승이거든요. 그럼 이게 0의 1승분의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모 연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놈이 0이 돼버리면 x에 뭐를 못 넣냐면 음수를 못 집어넣습니다. 그럼 역시나 x에 대응하는 y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a에는 음수나 0을 못 넣어요. a는 무조건 0보다 큰 값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a가 뭐가 못 되냐면 1이 못 되죠. a가 1이 되게 되면요, 이게 1의 x승이 되거든요. 물론 이건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y는 뭐가 된다? 1이 되거든요. 그럼 x에 대응하는 y값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y가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이걸 산수함수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겁니다. y는 1. 알고 계시죠? 이거 어떻게 그려지나? x축과 y축 있으면 요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0,1 지나면서 y는 1 이렇게 이제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산수함수라고 한다고요.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y는 똑같은 값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라서 1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게 이제 이렇게 붙어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된다? 그러면 a가 만약에 이런 거가 2x승이다. 그럼 이제 조건을 만족하죠. a 0보다 크고 1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x에다 제가 이제 값을 넣을 거거든요. 값 넣어볼게요. x에 0 넣어봅시다. 자, 그래프 밑에 잘 모르겠으면 x에 하나씩 넣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0 넣어봅시다. 0 넣어 y는 얼마?
1이 되겠죠? 아이고 2에 0 쓰기 1 x에 1 집어넣으면 y는 얼마? 2에 있으니까 2 x에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y는 얼마? 자 x에 3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이니까 y는 얼마? 8 이렇게 될 거고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y는 얼마? 1분의 1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y는 2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네. x에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으면 100을 집어넣으면 2의 100승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1이고요. 0보다 큰 거 넣으면 1보다 큰 거 나오네요. 0보다 작은 거 넣으면 1보다 작은 거 나오는데 이거 음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해봤더니 결과가 y는 항상 어떤 애들이 나오더라? 0보다 큰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그죠? 범위 지수함수. y가 0보다 큰 것까지는 사실 적을 필요 없는데 그냥 할 때 적어둡시다. a 0보다 크고요. a 1 되면 안 되고요. y는 결과가 항상 뭘로 나온다? 0보다 항상 크게 나오는 그래프다. 됐죠? 왜 저렇게 나온다고요? 그려보니까 저렇게 나온다. 상당히 루즈하죠. 기본 연합체가 사실 제일 루즈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a가 1보다 클 때랑 왜냐면 1에서 지금 잘려 있잖아요, 범위가. 경계점이 1이기 때문에 1하고 1보다 클 때랑 1하고 0 사이에 있을 때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얘부터 그려볼까요? 점을 다 찍었으니까 y는 2x승 그림을 그려보면요. x에 0 집어넣으면 1이었죠. 1 집어넣었을 때가 2였죠. 2 집어넣었을 때가 4였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뭐 2분의 1 넣을 수도 있고요. 4분의 1 넣을 수도 있고요. 점을 계속 찍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증가하네요. 그죠? 이렇게 증가하고요. 이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4분의 1 해서 이렇게 작아지는데 얘가 작아지지만 0은 된다 안 된다? 음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계속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뭐다? 0은 안 되니까 0이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얘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도 뭐가 나오는 그래프냐면 점근선이 나오는 그래프고요. 설명드렸지만 점근선이 나오는 그래프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프를 그릴 때 뭐부터 그려야 된다?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효정이는 유리함수 영상을 안 봤기 때문에 점근선을 모르네요. 그러자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했죠.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상원의 직선의 방식 뭔지 아니? x축 직선의 방식 뭔지 아니? 이 직선의 방정식. 영상을 안 본 티가 나죠? 너 영상 안 봤지? 이거 첫 시간에 하는데 이거 y는 제로잖아. y는 제로. y는 제로. 자, 한 번 더 설명합시다. 이거 왜 y는 제로라고 그랬죠? 요 값이 0,0이죠. 한 칸 오른쪽으로 하면 얼마? 1,0. 한 칸 오른쪽으로 하면 얼마? 2,0. 한 칸 오른쪽으로 하면 얼마? 3,0. 하나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0. 하나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0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따라서 얘는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x값은 변하는데 y값 변한다 안 변한다? 네. y값 항상 얼마입니까? 0. 0. 그래서 직선의 방식이 어떻게 된다? y는 0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알겠지? 이거 한 번 했잖아 우리 극한을.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자, y는 제로에서 점근선이 나온다.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 x값이 오른쪽으로 할 때 x가 증가 감소는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오른쪽 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x가 오른쪽으로 할 때 y값이 이 그래프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무슨 함수? 이게 답니다.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얘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1참수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1참수랑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점근선.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다. 정말 할 거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볼까요? y는 3분의 1의 x승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럼 뭐 시작은 뭐다? 점 찍으면 됩니다. x 0 넣으면 3분의 1의 영성은 뭡니까? 1.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 3분의 1. x에 2 집어넣으면 9분의 1. x 커진 값 자꾸 어떻게 되죠?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함수로 나올 거다? 감함수로 나올 거다. 좋습니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볼까요? 이건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3의 마이너스 x승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닙니까? y는 얼마? 네, 좋습니다. 3.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 3, y는 얼마?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아하, 그럼 이거 가지고 점을 찍는 거죠. 정말 친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점을 일일이 찍어서 그린 적은 아니구나 이 찬스 때.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0 집어넣으면 1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값이 너무 작은데? 3분의 1 2를 집어넣으면 9분의 1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점을 연결했더니 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 점 찍어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죠? 그리고 x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얘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0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정근선 나온다고요. 역시 정근선 방정식이 어디서 나온다? 마이너스 1에서 나온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본형 설명도 하고 있지만 기본형도 여러분 가만 보시면 제가 설명할 때 제일 기본형은 제일 많이 설명한 게 뭐냐면 유리함수를 제일 많이 설명했어요. 왜냐면 기본형 유리함수에서는 5개 알아야 되잖아요. 점근선 2개, 대칭선 3개, 그죠? 점근선 2개 나오고 원점 대칭이고 y는 x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형 할 때도 제일 많이 한 게 유리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거든요. 근데 직소나 로그 함수는 기본형을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점을 찍으면서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점을 찍으면서 같이 해드릴 거고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다? 증가함수 나올 거다. 얘는 뭘 지난다고요? 0,1 반드시 지날 거고 점근선 어디서 나온다? y는 세로에서 나온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이제 ax는 x에 0 집어넣으면 a의 0승이니까 모든 수의 0승은 1입니다. 그죠? 무조건 어디 지난다고요? 0,1은 안 지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날 거고요. a가 이제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뭐가 된다? 이렇게 감소함수로 나올 거고 점근선은 y는 제로에서 나온다. 이런 느낌인데요. 자, 느낌적으로 받아봅시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5x승이 나옵니다. 네. 그냥 안 봐도 여기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x가 커지니까 y가 어떻게 된다? 커지잖아요. 1 넣으면 5x 오고 2 넣으면 5의 제곱이니까 20오고 3 넣으면 120오니까 겁나 커지죠. 증가할 거다.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10분의 1 x이라고 합시다. 자, 0하고 1 사이 있는 값이죠. 1 넣으면 10분의 1, 2 넣으면 얼마입니까? 100분의 1. 그럼 1보다, 여러분 알겠지만 1보다 작은 값들은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고요. 여러분 용돈이 얼마 안 되는데 뭘 사는데 용돈에 2분의 1을 썼어요. 그 다음에 뭘 사는데 또 2분의 1을 써. 남은 거 2분의 1을 썼어. 그 다음에 2분의 1을 썼어요. 그럼 돈이 뭐다? 존나 작게 남죠.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1보다 작은 수는 곱할수록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 얘는 감소한다, 증가한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왜냐면 A를 계속 곱할 거거든요. 그죠? 1보다 큰 애를 계속 곱하면 커질 거고 1보다 작은 애를 계속 곱하면 작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러면 A가 둘 다 이제 1보다 큽니다. 사람 너무 쉽지 않니? 너무 쉽지 않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은 유독 또 쉽기도 해. 하필 또 지수로그라 가지고. 자, A가 1보다 크다고 하면 두 개랑 비교해 볼게요. A가 2랑 A가 3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Y는 2의 X승 그래프랑 Y는 3의 X승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얘를 그리면 둘 다 뭐를 지난다? X 0지면 Y 1 되죠? X 0지면 Y 1 되겠죠? 당연히 뭐가 된다? 0,1을 지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근데 X 1 한번 넣어볼게요. X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 집어넣으면 Y는 2죠? 얘는 1 집어넣으면 Y는 3이 됩니다. 그죠? 1 넣었더니 누가 더 크게 나온다? 얘가 더 크게 나오죠. X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9니까 누가 더 크게 나온다? 얘가 크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어느 쪽에 나온다? 더 위쪽에 나오겠네요. 크니까. Y 값이 크다는 얘기는 위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얘는 만약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아, 여기다 적을까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2의 1승분의 1이고요. 얘는 뭐가 된다? 3의 1승분의 1이 되죠. 그럼 누가 커요? 얘가 크지 않습니까? 아, 음수를 넣으니까 누가 더 크게 나온다? 얘가 더 크게 나와요. 따라서 얘는 0,1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크로스가 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x승이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가 완만하게 이렇게 나오고 얘는 여기서 빨리 증가하죠. 대신 여기서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다? 그래프가 급하게 나오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뭐다? 정근선이 둘 다 y는 제로에서 나오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어떻게 된다? 급하게 증가한다. 빨리빨리 증가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y는 2분의 1 x이랑 3분의 1 x랑 비교해볼까요? 자, 얘들의 그림을 그리면 둘 다 감소함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근선은 당연히 y는 제로에서 나올 거고요. 맞나요? 감소할 건데 1 집어넣으면 누가 더 큽니까? 얘가 크죠? 네. 2 집어넣어도 누가 커요? 얘가 크죠? 그러면 양수에서 누가 더 크게 나올 거다? 얘가 더 크게 나올 거라고요. 둘 다 어차피 0,1은 지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그리면 그러니까 그럴 건데 양수일 때는 얘가 더 크게 나옵니다. x가 양수일 때는. 근데 x에 음수를 넣어봅시다. x에 음수를 넣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얘는 2의 마이너스 x, 얘는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누가 더 크게 나옵니까?
얘가 더 크게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3의 1승이고 얘는 2의 1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얘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역시나 x를 제로로 기준으로 뭐다? 좌우에서 네, 누가 위에 있는지가 바뀌니까 크로스가 될 거라고. 이렇게 되니까 뭐다? 이쪽에서는 얘가 크고 이쪽에서는 얘가 큰 거죠. 이해되시죠? 크로스가 일어난다는 거. 따라서 얘도 둘 다 감소함수인데요. 크로스가 나오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 요렇게 하나 나오는 거랑 요렇게 하나 나오는 게 나올 거거든요. 나올 건데 양수에서 누가 더 크게 나옵니까? 얘가 더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놈의 y는 2분의 1의 x이 될 거고요. 이놈이 뭐가 된다는 걸 수 있다? y는 3분의 1 x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a가 1보다 클 때 증가로 나오는 거예요. a가 0하고 있으면 감소로 나옵니다. 근데 증가로 나올 때도 뭐가 중요하다? 밑의 크기를 보고 얘가 더 빨리 증가. 얘가 더 빨리 증가하고 빨리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증가도 빨리 하고 이쪽도 빨리 감소하니까 밑에 있습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얘도 비교했을 때 보면 이렇죠. 2분의 그러니까 3분의 1이 더 빨리 증가 빨리 감소하는 애들이죠. 왜냐면 얘 밑이 얼마니까 3과 관련된 애니까 빨리 증가하고 빨리 감소하는 거. 이는 늦게 증가하고 늦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건 좀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 그래프는 뭐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형이고요. 이제 이 기본형은 뭐 해보자? 대칭이동 해봅시다. 대칭이동이 5개 있는데 지수에서는 일단 대칭이동 5개 중에 3개밖에 안 합니다. x축, y축, 원점. 왜냐면 y는 x축을 하면 뭐가 된다? 역함수가 나와야 되죠. 역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놈의 역함수 관계가 뭐기 때문에?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를 배우고 나야 이제 로그 함수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냥 한 번에 해볼게요. 여기 있다고 합시다. y는 2의 x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점근선은 y는 0에서 나올 거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명품 라인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요 그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를 x축 대칭 한번 해볼까요? x축 대칭부터 해봅시다. 자 x축 대칭하면 요놈의 x축이죠? 말씀드렸지만 대칭은 이렇게 접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디 가서 찍혀요? 아래쪽에 가서 찍히겠죠. 그럼 0,1은 아래가 찍히면 어디가 찍힙니까? 0,-1에서 찍힐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식의 방정식은 x 대칭하면 뭐 예보가 바뀐다고요? y예보 마이너스 y는 2x이 될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x에서 이 식이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x이 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지수함수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지수함수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 설명해야 되는 건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랑 요거는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여기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자 다시 요거랑 요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뭐다? 마이너스는 그냥 앞에 있고 2를 두고 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하고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당연히 요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건 될 수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밑이 a인데 a가 음수 될 수 있다 없다.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지수함수에서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지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 마이너스는 무조건 어디서 넘어온 거다? 반대편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형에서는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지수함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이건 뭐가 한번 일어났구나? x축 대칭 한번 일어났구나. 이거 y에서 넘으면 뭡니까? 자,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야 되니까. 오늘 그릴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 y축 대칭 봅시다. y축 대칭은 뭐 해보고 바뀌죠? 그래서 y는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y축 대칭 해볼까요? 이게 y축이죠. 이렇게 접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건 왼쪽 가서 찍히고요.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 가서 찍힐 거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식은 요거네요. 그래서 이는 뭐가 된다? y는 2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근데 2의 마이너스 x는요. 다시 보니까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1의 x으로 적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얘는 뭘로 바뀐다? 2분의 1의 x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y는 2x이 있잖아요. 이놈을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진다. 이놈이 y는 2분의 1의 x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큰 놈이랑 밑이 1하고 0 사이에 있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놈인데 얘도 역수관계잖아요. 얘들 역수관계가 된다는 얘기는 뭐다? y축 대칭 그래프가 무조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1보다 큰 놈과 1보다 작은 놈이 쌍으로 하나씩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죠. 이쪽에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의 밑이 a라고 합시다. ax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랑 y축 대칭이 짝지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이놈의 뭐?
역수가 나옵니다. a분의 1 x이 나와요. 왜냐 y축 대칭하면 뭐가 바뀐다? 이놈의 x부호가 바뀌죠. x부호가 바뀌니까 이놈이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 되거든요. y축 대칭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뭐랑 같으니까 a의 마이너스 1승 전체 x승과 같기 때문에 a분의 1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리 알겠어? 아는 표정이지? 네. 피곤해 보이는데? 나도 힘들다. 원래 수요일 힘들고 금요일 힘들고 토요일 힘들었는데 이제 매일 힘들고. 자, 그래서 y축 대칭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내가 수업했던 것 중에 오늘 상한이 표정 제일 반대. 표정 제일 밝아. 맨날만 뭐라고 하는 거지? 약간 이런 표정인데. 쉽지 있어봐. 네. 걱정 마시죠 여러분. 내일부터 어려질 겁니다. 내일부터 헛업고 갈 거거든. 자, 지울게요. 네. 그리고 상관없어 그래프 이제 그리고 나면 이게 끝판왕이구나 약간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번에 원점 대칭 해봅시다.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뭐의 부호가 바뀌죠? 네, x, y 부호 다 바뀌죠. 따라서 이건 마이너스 y는 2의 마이너스 x이 되고요. 따라서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하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수함수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반대편에서 무조건 넘어오는 겁니다. 반대편에서 넘어왔다는 건 마이너스 y가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x축 대칭이 무조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했으니까 x축을 먼저 하고 y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y축 대칭을 먼저 하고 x축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y축을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x축 대칭했으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요. 수식으로는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이고요. 사실 이건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의 x로 볼 수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x승 이렇게도 적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이놈은 역시나 지수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반대편에서 넘어온 놈이고요. 그럼 밑이 2분의 1이니까 이건 감소하는 지수함수죠. 감소함수를 뭐 했다? y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 대칭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놈 y는 2분의 1의 x승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얘를 그냥 x축 대칭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찍어줄까요? 네, 표정들을 보아하니 아주 쉬워하는 얼굴들이군요. 근데 왜 그래프를 그렇게 못 그릴까? 이게 그렇게 쉬운데 그래프를 왜 못 그리지? 이걸 못하겠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조금 속도를 올려볼까요? 자, y는 2x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번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 봅시다. y는 x. 자, y는 x에 대해 대칭도 하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적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적겠다는 얘기는 yx 대칭하면 뭐의 위치가 바뀐다? x랑 y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정근선부터 봅시다. 정근선 제일 중요하니까. 정근선 원래 어디서 나왔죠? y는 제로에서 나왔죠. x랑 y의 자리가 바뀐다는 건 이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정근선이 뭘로 바뀐다? x는 제로로 바뀌어요. 됐나요? 자, 이 정답표 뭐 콤마 몇이었죠? 0,1이었죠? x, y 자리 바뀌는 거 아닙니까? 몇 콤마 몇으로 가요? 네, 1,0으로 가겠죠, 이제. 그래서 이 정근선이 이 대칭을 하니까 자 봅시다. 이걸로 접는 겁니다, 여러분. 접는 거. 그럼 이쪽에 있는 이 선은 이렇게 접으면 얘가 이쪽으로 와요. 얘가 이쪽으로 접히면서 여기에 있는 정근선은 이거에 대해서 접으면 이렇게 접힐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접혀서 이렇게 올라오고요. 이 부분이 접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이렇게 접을 거니까 이 점은 여기에 수직하면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게끔 여기가 붙겠죠. 이 점이 이렇게 모양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정근선 여기서 나오고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찍어내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나가는 애였으니까 요 선이 이렇게 온 거잖아요. 요 선이 이렇게 왔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애였으니까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그림인데 이제 익숙해지면은 제가 뭐 설명 이것저것 했지만 이렇게 그렇게도 안 그릴 겁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그리게 될 건데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거고 29 해야 되잖아요. 뭐 했다고요? y는 x축 대칭했죠. 대칭하면 뭐랑 뭐의 자리가 바뀐다? 그럼 x는 2의 y승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로그 성질이죠. 여러분 지수로그 기본 성질들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y를 떨어뜨리니까 양변은 뭘 씌워주면 된다? 로그 씌워주시면 되죠. 밑을 얼마로 해야 됩니까? 요 놈이 밑이니까 밑 똑같이 이거 맞춰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y가 앞으로 떨어지죠. y 곱하기 밑이 2인 로그 2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1이 되면서 식은 뭐가 된다? y는 밑이 2인 로그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y는 밑이 2인 로그 x 이렇게 되는 로그 함수가 돼요. 자, 됐나요?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 더 해봅시다. 찍을게요. y는 x, y는 마이너스 x 축은 대칭 안 할게요. 나보고 안 하는 거 뭐 하지 맙시다. 그건.
자, 여기 봅시다. 천천히 하나씩 하면 됩니다. 여기 와서 y는 3분의 1의 x 있다고 봅시다. 자, 감함수로 나오고 당연히 정근선 어디서 나온다? 네, y는 제로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y는 제로에서 나오고 이 놈을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 나올 거라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이렇게 y는 x. 그럼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잡고요.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잡을 건데, 자 다시 한번 할게요. y는 제로부터 보냅시다. 정근선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 있는 선, 요 선은 당연히 이렇게 대칭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 있는 선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은 대칭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이 이쪽으로 내려오고요. 여기 있는 선이 저쪽으로 올라가니까 정근선이 여기에 그려집니다. 영어는 x는 제로가 되겠죠. 뭐 아시겠지만 x, y의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y를 그냥 x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뭘 지난다고요? 0,1 지나죠? 당연히 대칭 이동하는 점도 뭐 지나야 된다고요? 1,1 지나야 될 겁니다. x, y 자리 바뀌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수직하고 같은 거리가 되게끔 옮긴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 봅시다. 이 선이 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이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선이 접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이렇게 접으면서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선이 접히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y는 x이기 때문에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점은 대칭해봐야 제자리거든요.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그럼 얘 둘이를 연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됐나요? 자, 식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뭐를?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고 죠 뭐랑 뭐의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고요? 네, x랑 y 자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x는 3분의 1에 y는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함수를 나타낼 때 항상 y는 뭐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y만 남겨야 되거든요. y 떨어뜨려야 되겠죠. y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지수 부분에 있는 문자를 떨어뜨리면 양면을 뭘 씌워주면 된다고요? 로그 씌워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밑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얘가 밑이 얼마니까? 얘가 밑이 3분의 1이잖아요. 얘는 3분의 1만 바뀝니다. 이렇게. 그럼 얘 떨어지죠? 떨어지면 y 떨어지고 곱하기 밑이 3분의 1인 로그 3분의 1인데 이놈이 얼마가 돼요? 1이니까 적을 필요 없죠. 그럼 얘만 이제 남으니까 y는 뭐가 된다? 밑이 3분의 1인 로그 x가 되고요. 이 식이 밑이 3분의 1 로그 x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역함수 관계거든요. 아, 지수랑 로그 관계인데 밑이 똑같죠? 얘들은 무슨 관계구나? 역함수 관계구나.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 로그 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로그 할 때. 자, 지우고요. 이게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게 기본형이고요. 얘를 평행이동해 봅시다. 개 쉽습니다. 자, x로 p만큼, y축으로 p만큼 이동해요. 그럼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준답니까? x-p. y 대신에 뭘 집어넣어준대요? y-q.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동한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형이라고 한다고요. 됐나요? 자, 이 식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저 식이 뭐로 바뀐다고요? y-q는 y 대신에 y-q. 됐나요? 여기에 a이고 여기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함수 적을 때는 항상 y는 뭐 이렇게 적는 거 아닙니까? 넘겨요. y는 a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이제 적힐 거라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y는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이 그림 그릴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는 안 봐도 기본형 이걸 옮겼을 거라고요. 기본형 이걸 그랬잖아요. 무조건 이걸 옮긴 겁니다. 됐나요? a 얼마일까요? a이겠죠? 보이죠, 여러분? 아니, 왜냐면 얘가 위치니까 아무래도 얘 위치 이럴 거라고요. 됐나요? 뭐가 뭘로 바뀌어요? x가 뭘로? x-1로 바뀌었죠.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됐나요? 자, 그 다음 플러스 3은 x에 영출 수 있다 없다? 없죠. 얘는 지금 여기 지수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대편에서 넘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y-3은 2의 x-1 이런 구조라서 x가 x-로 바뀌었으니까 x축으로 1만큼, y가 y-3으로 바뀌었으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릴 게 없어요, 이게.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놈이거든요. 증가함수 0,1 지나는 이런 그림입니다. 얘를 x축으로 1만큼 옮겨요. x축으로 1만큼 옮깁니다. 이 점 어디로 갑니까? 1,1로 가겠죠. 자, 그리고 정문선 넘겨봅시다. 정문선이 y는 제로였거든요. 자, y는 제로인데 x축으로 1만큼 옮겨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왜? 정문선은 영원히 길어지는 선이거든요. 그럼 영원히 길어지는 선을 요만큼 옮겨봐야 영원히 길어집니다, 어차피.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이거. 그럼 이거 그대로죠. 그러면서 그림이 뭐다? 요렇게 그려진 그림이 나올 거예요. 1만큼씩 옮긴 거죠. 1만큼씩. 됐죠? 요거보다 1만큼. 그 다음 어떻게 한다?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옮기죠. 그럼 이제 3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까
그럼 얘가 1, 얼마가 되죠? 1,4가 되겠죠. 정근선 봅시다. y는 제로인데 얘가 위로 3만큼 올라가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까 이거?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y는 제로가 3만큼 올라갔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y는 3으로 가겠죠. 3으로 가면서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이런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조금 이건 안 맞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리가 다 30 되게끔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30 되게끔 한 3개 그려보고 또 우리 짜릿한 양식으로 그리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짜릿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뭐 맨날 뭐 짜릿하다고 하는데 뭐 짜릿한지도 잘 모르겠고. 자 이거 볼게요. 기본형 이겁니다. y는 ax 옮긴 거겠죠. 밑 얼마일까요? 밑 당연히 3이겠죠 이거. 됐나요? 밑은 3이 될 거고요. 얘를 이렇게 옮기면 돼. 자 시간 이거 2 안 옮길게요. 이제 바로 합시다. 워낙 많이 봤으니까 x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2. y축 얼마만큼? y축이 이거 보이십니까? 문제 좀 봐야죠 여러분.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죠? 오케이 이거 그릴게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y는 제로에서 정근선 나올 거고요. 0,1 지나는 그림 나오면서 사실 0,1도 아니고 y축에 있으면 그냥 1이라고만 적거든요. y축에 있는 점은 x 무조건 0일 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 증감수로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이걸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하자?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이 점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정근선 이동하나요 안 하나요? 정근선 이동해요 안 해요? 정근선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하면 정근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정근선은 안 바뀐다고요. 자 y축으로 얼마만큼 가자? 이만큼 올릴게요. 그럼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1,1이란 말이에요. 0,1이었으니까. 그럼 얘 이만큼 올리는 거죠. 얘 이만큼 옮기면 이 점 좌표 얼마 됩니까? 네,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자 y는 제로가 이만큼 올라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y는 이로 가겠죠. 그래서 다시 y는 제로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그럼 정근선이 y는 위로 올라갈 거라고요. 그럼 이거 정근선이고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이 점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리면 된다?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얘를 그냥 얘를 그대로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하나 더 그려볼까요? 네, 질릴 때까지 해봅시다. 하나 더 해봅시다. 감을 좀 잡은 것 같으니까.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배우고 나서 영원히 이 그림을 이렇게 안 그릴 겁니다. 네, 뭐 직선하고 똑같거든요. 1차원이랑 똑같거든요 이거. 영원히 이렇게 안 그릴 겁니다. 자 y는 3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합시다. 얘는 뭐로 옮긴 거죠? y는 당연히 3분의 1 x로 옮기게 되겠죠. 밑이 3분의 1이라는 건 이미과 이미는 무조건 똑같을 거니까 얘를 옮기게 되겠죠. 자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 y축을 얼마만큼? 어씨 아까랑 똑같이 적었네. 이렇게 창의력이 없나? 자 내려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을 얼마만큼? 2분의 1, y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5.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 그림은 감소함수로 이렇게 나오는 애거든요. 0,1 지나면서 정근선은 y는 제로에서 나올 겁니다. 자, 이 그림을 x축으로 2분의 1만큼 옮겨요. 이쪽으로 2분의 1만큼 옮기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당연히 정근선은 안 바뀔 겁니다. 그죠? 이 그림을 다시 y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내리겠죠. 내리면 되는데 이게 y는 제로니까 정근선이 어디로? 5만큼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정근선이 어디서 온다? y는 마이너스 5에서 2분의 1만큼 옮겼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1이 될 거거든요. 0,1에서 출발했으니까 얘를 5만큼 내린 거잖아요. 그럼 이 점 y 값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내려와서 얘가 뭐가 된다? 2분의 1, 마이너스 5 아니지 마이너스 4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뭐. 됐나요? 이해되십니까? 자, 한 3개 그려드렸는데요. 이제 직접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그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네, 절대 이렇게 안 그릴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지수함수는 정근선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정근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정근선이 지금 y는 제로인데 x축 평 이동하면 정근선 바뀐다 안 바뀐다? 정근선 안 바뀌거든요. 그럼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무조건 정근선부터 그리는 겁니다. 정근선부터. 아 얘를 이렇게 옮긴 거구나. x축으로 2분의 1만큼 옮겼어요. 정근선에 영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죠. 정근선에 영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요. 원래 정근선이 y는 제로 있었거든요. 얘가 어디로 온다? y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거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거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증감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 감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근선이니까 감소함수 무조건 정근선으로 갈 거라고요. 그림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다? 이게 원점인지 원점 아래인지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해주면 되냐면 y 절편만 찾아주면 돼요. 0 넣어볼게요. 여기 0 넣을게요. 여기 0 집어넣으면 이게 3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인데 3분의 1이 뭐냐면 3이 마이너스 1승이거든요. 이거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건 3이 뭐가 된다? 2분의 1승이 되죠. 3이 2분의 1승이 뭡니까? 얘가 루트 3이에요. 그럼 루트 3 더하기 빼기 5죠.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겠죠. 따라서 얘는 어디를 지나냐면 루트 3 마이너스 5를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소인데 이 점 지나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이게 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약식으로 그리는 거죠. 몇 개만 더 그려봅시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네, 정근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근선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아까 이런 것들 x 플러스 5 플러스 2 이런 거 있죠. x 자 이놈은 당연히 이거 옮겼다는 이제 느낌 오시죠 여러분?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 x축으로 마이너스 5 y축으로 x축 평이동 정근선에 영향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뭐만? y축 평이동 y축으로 이만큼이다 정근선 어디로 갈까요? y 표시한다고. 그래놓고 뭐다? 진감수니까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럼 요렇게 그려놓고 뭐만? 얘만 표시해 주면 된다고요. y 절편 특징이 뭐입니다? x 여기 용어 봅시다. 이 우승 얼마게요? 32 더하기는? 얘가 32. 얘가 2인데 얘가 34야. 그럼 이제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주면 좀 센스 있게 제가 그려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크게 안 중요합니다, 사실. 아까처럼 그래도 크게 상관없어요. 비율 무시하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개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림이 아니라 개형이 필요하거든요. 계략적 형태. 물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문제가 어려워서 잘 못 풀겠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프를 잘 그리면 문제 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항상 어떻게 하냐면 대충 그리고 풀다가 모르겠잖아요. 학생 때 모르겠잖아요. 겁나 열심히 점 찍습니다. 점 찍고 일러 보고 서도 오케이 요렇게 그다음 직선 막 그립니다. 직선 막 이렇게 요랑 요 사이 좀 지나가겠는데 막 진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도움이 좀 돼요. 아시겠죠? 도움이 좀 되는데 일단 처음 그릴 때는 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리는 거 이제 나오겠네요. 근데 문제는 뭘로 나온다고요? 일반형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일반형으로 나오면 이 일반형을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 로그 함수, 아니 지수함수나 로그 함수는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만드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백발 뭐 키케발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선생님 왜? 이거 로그가 벽에 곱해져 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하죠? 네, 근데 이거 너무 쉽죠. 8이요. 2의 몇 승? 평균은 그냥 2의 3승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 더하기 이렇게 되잖아요. 위치 같으니까 지수끼리 뭐 해주면 됩니까? 형이 더해주면 되겠죠. 지수끼리 나오면 이 식이 뭘로 바뀝니다? 2의 x 플러스 5승 더하기 5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는 2의 x승을 x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만큼, y축 얼마만큼? x축 평행이동 정근선에 영향 주나요? 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만 하면 되니까 얘가 y축으로 평행이동이니까 y는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정근선으로. 그리고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니까 이렇게 나오겠다고요. 뭐만? y 절편 정도는 x 0 넣읍시다. 뭐 여기 넣을까요? 2의 제곱은 4죠. 4, 8? 32. 30에다 5 더하면 37. 그럼 여기 있지, 37.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얘가 1차함수랑 큰 차이가 없어요. 증가냐 감소냐 정도 따져주고 y절편 정도랑 정근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함수랑 차이는 정근선의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일반형이 별로 안 어려운데요. 애들이 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수함수는 진짜 안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 선생님 이건 어떡하죠?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자, 거듭 제곱에 뭔가 곱해져 있죠. 이거 무조건 그냥 x축평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로그에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얘가 뭘로 바뀌냐면 뒤에 밑이 2 로그 5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올리고 이렇게 적어드릴까요? 자, 로그 이런 성질이 있죠. 지수 부분에 로그가 들어오게 되면요 뭐랑 뭐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놈이랑 요놈의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리고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C가 내려오고 A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죠. 이거 로그 성질 아닙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들이 자리 바꾸게 할 수 있죠. 얘가 내려오고 얘가 올라갑니다. 2가 올라가면 밑인 로그이니까 얘 1이죠. 그럼 이게 이거는 같아요. 여기에 2의 x는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식입니다.
그럼 밑이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2의 x 플러스 밑이 2 로그 5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겠죠. 따라서 이놈은 y는 2의 x 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밑이 2 로그 5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선생님 이거만큼 어떻게 옮깁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이렇게 그릴 건가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옮길 거예요? 안 그릴 거잖아요. 이런 보시는 건 뭐다? 그럼 여기에서 이거는 x축 평행이동이고요. 우리는 x축 평행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우리는 뭐만? y축 평행만 신경 쓸 거 아닙니까? y축으로 1만큼 평행해서 전부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 y는 1에서 나오겠죠. y는 1 보고 나서 그냥 이거 보시면 되면 밑이 지금 뭐다? 2잖아요.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로 나올 거라고요. 이게 지금 중요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뭐만 알면 됩니까? y 절편만 알면 되겠죠. x 영서요. 2의 영서가 얼마? 5 곱하기 1은? 그렇죠. 둘이 다 얼마 된다? 뭐라고? 10? 자 다시요. 2의 영성 얼마입니까? 1. 5 곱하기 1은? 5. 자꾸 10이 왜 나오냐고. 아니 10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 잠깐. 자 학생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2의 영성 얼마예요? 5 곱하기 1은? 더하기 1하면 6이잖아요. 아니 그런 걸 틀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여기를 지나야 되고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렵죠. 그래서 일반형이랑 표준형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우리 1차 함수 할 때도 얘들은 굳이 평행이동으로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 그랬죠 1차 함수. 왜? 너무 쉬워서. 지수 로그도 보통 뭐다? 평행이동을 잘 안 그립니다. 평행이동 그리는 게 더 어렵거든. 나중에 그려보면 옮기면 헷갈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방에 좀 그리고요. 얘가 이제 대칭이동과 섞어서 나오는 이런 거였습니다. 대칭이동이랑 섞여서 나오는 거. 이런 걸 좀 설명. 자 이거 볼게요. 이거 할 건데 일단 얘는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 같이 들어가는 문제고요. 보자마자 지금 x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죠. 뭐가 일어났다? 무슨 축? x에 뭐 바뀌었죠? 무슨 축? y축 대칭이동이 일어났죠. 지수 앞에는 원래 마이너스 못 붙습니다. 이 마이너스 어디서 넣어본 놈이다? 반대에서 넣어본 놈이죠. 그럼 y의 부도 바뀐 거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 기본적으로 한번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이동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대칭이동을 먼저 없애줄 수 있고요. 평행이동을 먼저 없애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이제 좀 쉬우고. 지수로그에서는 이 평행이동 표준형, 일반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기본형 그리는 거 좀 연습 좀 해주시고 얘는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y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xy의 부호를 없애는 겁니다. xy 부호를 없게요. 그러면 얘는 뭐 해주냐면 xy의 부호를 없앤다는 얘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여기다 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2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무슨 대칭한 거죠?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고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어요. 무슨 대칭? 네, 여기서 원점 대칭이에요. 그럼 이 그림 그려놓고 원점 대칭 해주시면 돼요. 이 그림은 이제 바로 그릴 수 있겠나요? 같이 해볼까요? 자, 점근선 어디서 나오겠나요? 좋습니다. y 마이너스 2.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죠. y 절편만 쳐줍시다. x 0 넣을게요. 0 넣으면 2의 제곱은 4니까 4 빼기라면 0,3을 지나는 증가함수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여기까지 그릴 수 있나요? 이 상태에서 원점 대칭이 좀 이해가 나옵니다. 그럼 원점 대칭을 하면 한 번에 원점 대칭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x축을 먼저 하고 y축을 하든 y축을 먼저 하고 x축 하면 되거든요. y축 먼저 해볼까요? y축 하면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상태에서 원점 하는 겁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x축 하는 거예요. x축 할 거면 정근선부터 보냅시다. y는 1이죠. y는 마이너스 1이죠. 정근선 하면 어디로? y는 1로 가겠죠? y는 1이고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거는 아래로 내려오겠죠. 0,3이니까 내려오면 어디로? 0,-3으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뭐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여기 밑에 있는 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확실히 조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대칭이동이랑 평행이동이 같이 들어오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수로그에서는 요거 때문에 그냥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좀 더 그려봅시다. 자, 오늘이랑 내일이랑 계속 요거 계속 그려드릴게요. 자, 얘는 평행이동을 먼저 없앨 수도 있거든요. 평행이동을 먼저 없애려면 무조건 뭐 해줘야 되냐면 x랑 y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x랑 y의 개수를 1로 만들려면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거 x 대신 x 마이너스니까 x축을 얼마만큼? 이만큼. 여기 플러스 1이죠. y축을 얼마만큼? 1.
따라서 y는 이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를 옮긴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여긴 반대편에서 넘었으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뭐 했다고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표기됐다는 걸 수 있어요. 그럼 이 그림은 이 마이너스 반대편에서 넘어갔겠죠? 이거랑 똑같은 시각입니까? 그럼 얘는 뭐를? y는 2의 x 그래프를 뭐에 따른 수 있다? 원점 대칭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이걸 원점 대칭한 거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진 그림인데요. 원점 대칭은 x축을 한 번 하고 y축을 하든 y축을 한 번 하고 x축을 해주면 됩니다. y축 먼저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원점 할게요. 아니 x축 할게요. x 대칭하면 그림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그림이 되죠. 얘가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그림이 나옵니다. 손이 확인 따르고 있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자, 이건데 얘를 이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할 거거든요. x축 평이동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죠. 정근선 필요 없으니까. y축 평이동. 정근선 어디서 나온다? y는 1에서 나온다. 정근선 y는 1에서 나오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나올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y 절편 정도만 표시할까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지나면서 정근선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 지나면서 이렇게 그림. 뭐 이런 그림 정도다. 라는 거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러시나요? 어렵죠? 네,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그림들인데 이게 어려운데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난 이거 두 번 x축 y축 원점 막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 식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요. 얘를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얘는 처음부터 그럼 이거 2의 마이너스 x는 전체 x 마이너스 2승이라 생각했겠죠. 처음부터 뭘로 접근할 수 있냐면 이걸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승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되나요? 그럼 뭐 이거는 뭐를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을 x축을 얼마만큼? 이만큼 y축을 얼마만큼? 그럼 이 놈은 y는 2분의 1의 x승 그래프를 이 마이너스는 x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넘어온 거죠? y를 보고 맞겠죠? 무슨 대칭? 네, 그래서 원점 말고 그냥 x축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감소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걸 x축 대칭한 거니까 x축 대칭하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그림을 지금 x축을 얼마만큼? 이만큼, y축을 얼마만큼? 1만큼. x축은 별로 상관없잖아요. 네. 정근선만 봅시다. 정근선 어디? y는 1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그래프가 증가한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그럼 y 절편만 아시면 되니까 여기 다시 0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내일 어쨌든 우리 교시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그리는 거 조금 더 설명드리고 요거 그리는 게 상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또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도 좀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